이번 강의에서는 다양한 미분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는 합성함수의 미분법, 쇠사슬 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쇠사슬이 이렇게 쇠사슬로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얘도 이렇게 쇠사슬처럼 마치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쇠사슬 법칙이라고 불리거든요. 이 이유는요. 이렇게 다른 함수로, 어느 함수가 다른 함수나 다른 변수로 포기되어 있을 때요. 이렇게 함수로, fx도 함수입니다. 이런 fx가 어떤 함수 안에 들어간 합성 함수일 경우에요. 이때의 미분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gx가 gx를 여기선 gf가 되겠죠? gfx 이렇게 표현되는 거겠죠? 자, 결국 얘도 x의 함수인데요. 그래서 변수를 x를 가지니까 이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싶은 건데 실제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x가 전혀 gx는 식에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f로 표현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g를 f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f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면 우리가 분모 분자를 캔슬하는 것처럼 이렇게 df가 지워지면서 dx분의 여기선 dx분의 dg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g, 합성함수 g에 x에 대한 도함수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를 쇠사슬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두 개지만 이렇게 두 단계지만 세 단계, 네 단계, 몇 단계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풀어보면 우리가 y로 정의된 g 함수가 있는데요. y제곱이고요. y는 또 x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걸 했을 때 g를 x에 대해 미분했을 때 도함수를 구하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럼 우선 g는 y의 함수이므로 g를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y제곱이니까 간단히 2y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y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2x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dx분의 dg는 이렇게 해서 dy를 캔슬 시켜버림으로써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각각에 해당하는 값을 대입을 해서 우리가 4xy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주의하셔야 될 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서 끝낸다는 겁니다. 4xy. 그러나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이 합성함수 g를 x로 미분했을 때, 즉 x에 대한 함수로 나열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y를 넣어버리면 이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x에 대해 정리된 y의 값을 최종값에 반드시 대입을 해주어서 4x 곱하기 x제곱 더하기 1에 x에 대한 함수의 결과값으로 이렇게 표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배운 거는 쇠사슬 법칙이었고요. 이제 음함수 미분법을 배울 건데요. 음함수가 도대체 뭐냐? 양함수, 응함수 이런 게 있는데요. 양함수라는요. 우리가 y는 fx와 같이 이렇게 y는 이제 좌변에는 오로지 y만 있고요. 우변에는 x로만 이루어진 함수, 이거를 양함수라고 합니다. y에 대한. 그렇죠? 이때 y는 x에 대한 함수라는 것은 x에 대한 양함수, 즉 y를 양함수라고 하는 건데요. 음함수는 이제 이런 분수식꼴이 아니라요. 그냥 좌변에다가 어떤 모든 변수들을 밀어넣고요. 우변은 0으로 밀어넣거나 아니면 상수로 남겨놓는 것을 음함수라고 합니다. 그냥 똑같은 함수를 다르게 표현을 한 거죠. 이거를 그대로 양변을 1 플러스 x로 곱해버리고 x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걸 풀어서 xy 플러스 y 마이너스 x는 0으로 쓰게 된다면 이것은 양함수가 되고 이런 표현식은 음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음함수를 양함수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y는 y에 대해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y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x제곱 이게 바로 양함수의 꼴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함수와 음함수는 서로 다른 함수가 아니라 어떻게 식을 나열했는지에 대한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음함수 이렇게 주어졌을 때 미분법에 대해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음함수 미분법이라고 합니다. 음함수 미분법은요. 각 항을 x의 함수로 보고요. x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때 도함수 dx분의 dy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이때 구할 것은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음함수란 이렇게 좌변에 x와 y가 모두 공존을 하기 때문에요. y를 미분할 때 항상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y를 미분한 거를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라는 이런 표현법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y에 대해서 미분을 할 때, 특히 y의 n승에 대해서 미분할 때 n을 똑같이 앞에서 배운 요 x의 n승 지수함수의 미분법, x에 대한 미분법하고 동일하게요. y의 n승도 n이 내려오고 지수에서 1을 빼주고 그 다음에 y 프라임, 즉 y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의 미분 변수는 x니까 dx분의 dy가 꼭 나와야 됩니다. 예제를 풀어봅시다. 자,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4x제곱 마이너스 2y 세제곱은 7의 도함수 dx분의 dy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줍니다. 자, 양변 좌변 4x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우변도 미분을 해요. 그럼 상수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0으로 놔두고요. 좌변은 앞에 있는 항부터 4는 상수니까 앞으로 빠지고 x제곱을 x에 대해 미분하면 2x가 나올 것이고요. 뒤에 있는 항은 마이너스 2 상수 그대로 나오고 y세제곱을 x에 대해 미분을 하면요. 우선 3y 제곱이 나올 것이고 dx분의 dy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상수들과 다 곱해서 다시 나열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dx분의 dy, 도함수니까요. 이거를 양변으로 치환을 하고 이동을 해서 이렇게 정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매개변수 함수의 도함수를 보겠습니다. 매개변수 함수는요. 즉 우리가 y도 다른 변수, 임의의 변수 t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고요. x도 t에 대한 함수일 때요. 우리가 y를 x에 대해서 미분할 때 쇠사슬 법칙과 비슷하지만 달라요. 변수가 다른 거죠. 아까는 쇠사슬 법칙에서는 gx가 아닌 gf로 주어지고 또 fx가 주어져서 이 x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었는데요. 쇠사슬 법칙은요. 여기서는 매개변수입니다. 두 함수 모두 x가 아닌 t라는 다른 변수로 이루어졌을 때는요. 쇠사슬 법칙과 비슷하게 dx분의 dy를 구할 때는 우선 dt분의 dy를 하고요. dt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걸 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없어져야지 dx분의 dy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구하기 위해선 x가 t에 대한 함수이므로 이거를 뒤집어서 한마디로 dt분의 dy 곱하기 1 오버 dt분의 dx 이렇게 하면 그냥 뒤집은 것 뿐입니다. 쇠사슬 법칙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매개변수 t를 사용해서 xt는 코사인 t, yt는 사인 t라고 나타낼 수 있는 함수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이 식을 각각 구해야 되니까 y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는 뭐예요? 코사인을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사인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t가 되는 거고요. 사인 t를 미분을 하면 코사인 t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에 코사인 t를 여기다 집어넣고 얘를 미분한 마이너스 사인 t를 분모에다 집어넣으면요. 얘들이 코탄젠트 t가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왜냐? 우리는 dx분의 dy는 x나 y에 대한 식이어야 돼요. t가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코탄젠트 t는 한마디로 얘네들이니까 사인에다가 y를 넣고 코사인에다가 x를 넣어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은 왜 주어졌냐면요. 이거는 매개변수를 사용한 미분 방식이고요. 미분이 한 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푸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했는데 자, 여기 코사인 t, 사인 t라고 주어졌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각함수 공식을 떠올려 보세요. 사인 제곱 t 더하기 코사인 제곱 t는 1이 됩니다. 자, 그럼 사인 t에다가 y 넣어서 y제곱 더하기 x제곱은 1이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원의 공식입니다. 자, 원의 공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요. 각각의, 이거는 아까 뭐였어요? 음함수죠. 음함수 미분법을 사용을 해서
앞에 거 좌변과 우변을 다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요. 2x분의 dx가 나오고, 그러니까 아까 배운 대로 하면 2x 더하기 얘도 하면 2y의 dx분의 dy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상수는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0이 나오니까요. 그거에서 양변에다가 dx를 곱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 식이나 이 식이나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이 더 편한지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dx분의 dy로 정리를 하면 즉 앞에 것과 동일한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미분 공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삼각함수 공식 여전히 아까 유도한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y는 sin t인데 이것을 다 우변으로 보내버려서 정리를 하면 1-코사인 제곱 t에 루트를 씌운 거가 되겠죠. 근데 보면 y가 sin t는 이게 우변으로 넘어와서요. sin 제곱 t는 1-코사인 제곱 t가 돼서 얘들아 루트를 씌워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코사인 제곱 t가 되잖아요. 근데 왜 플러스를 취하냐? 왜 마이너스는 안 하냐면요. 음의 경우인 경우에는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역이 두 개가 존재하다는 거는 함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 양의 값만 취하고요. 그래서 코사인 제곱 t 대신에 x를 대입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그 자체를 y는 루트 1-x제곱이란 이건 양함수 꼴이죠. 앞에 거는 음함수로 다시 풀었다면 양함수로 둔 후 양함수의 장점은 왼쪽에는 y만 있고 오른쪽에는 x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y를 x에 대해서 미분할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dx분은 dy로 한 다음에 바로 요 분모꼴을 루트꼴이죠. 분모가 아니라 루트꼴을 바로 미분을 해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값 세 가지 모두 첫 번째는 매개 변수 함수의 도함수로 풀었고요. 두 번째는 음함수꼴로 풀었습니다. 세 번째는 양함수꼴로 풀었는데요. 셋 다 모두 마이너스 y분의 x의 동일한 값이 나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기 편한 미분법을 사용해서 미분을 하면 되는 거지 꼭 정해진 미분법은 없습니다. 자, 이제 역함수의 도함수를 하겠는데요. 자, 역함수란 우리가 y는 fx가 x는 gy의 꼴로 표현될 수 있다면 이들 사이의 관계를 역함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역함수 관계라고 종종 들었는데요. 이 관계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2의 x죠. 자, 이거를 자연 로그 형태로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로그를 취해주고 밑수는 밑으로 가고 요 값은 안으로 들어오고 지수는 밖으로 빠지게 되죠. 한마디로 y는 x에 대한 변수, x 변수로 표현이 됐다면 역함수는 x가 이제 변수 y에 대해서 표현이 되는 거죠. 이 관계를 역함수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함수 관계일 때 우리가 미분을 사용을 하면요. y의 역함수 x는 gy를 y에 대해 미분하면 dy분의 dx가 되죠. 이것은 즉 우리가 gy를 요거를 x는 gy이므로 y에 대해 미분한 거와 같고 그러므로 dx분의 dy는 이거를 거꾸로 이걸 그냥 뒤집어 버리시면 돼요. 이건 dy분의 dx잖아요. 이거를 거꾸로 우변도 거꾸로 뒤집어 역수를 취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뒤집어서 분모 자리에다가 써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함수 꼴의 표현은요. 삼각함수의 역함수일 경우 y는 sin x일 경우 역함수를 구하면 요 x 각도를 구할 때는 아크사인을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거 아크사인이라고 읽는 거고요. 그걸 풀어써서 쓴 것뿐이에요. 그래서 x는 아크사인 y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제를 풀어봅시다. y는 exponential x라고 주어질 때 이때 도함수를 구하고 또 저거의 역함수 꼴인 x는 로그 y에서 도함수를 구해서 이들이 서로 역수관계임을 보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dx, exponential x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exponential은 본인의 성질에 의해서 그대로 자기 자신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로그 y를
이제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요. x는 1이 되고요. x에 대해서 로그 y를 미분하면 이 로그 미분 공식을 사용해서 정의할 수 있고요. 그럼 dx분의 dy는 y가 나오죠. 즉 앞에서 구한 2의 x로 둘이 역수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분을 하면요. 여러 가지 복잡한 함수에서는 그걸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분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매개변수를 이용한 미분법, 쇠사슬 법칙을 이용한 미분법, 음함수 미분법 등등을 여러분이 학습해서 미분을 할 때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아 푸는 시간도 줄이고 그 열량도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